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차장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제 개장 한 40분여 남았는데요. 오늘의 일발 장전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엔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대량으로 순매수했습니다. 어제 뭐 1조 3천억 역대급이라고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뭐 2013년 정확히 연도는 제가 기억 못 하겠는데 그때 이제 뭐 포스코의 자사주 매주 빼면은 지금의 이 어제 외국인 순매수는 상당히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이게 하루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그럼 저들이 왜 샀을까? 그냥 사지 분명히 안 했을 거고 뭔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뭔가 본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풀어봐야 되는데 자, 과연 이것이 패시브라는 형태의 자금이냐? 패시브면은 이제 환율과 금리에 연동돼서 하는 재정거래, 뭐 아비트레이지라고도 표현합니다만 그런 차익 거래냐? 아니면은 섹터를 베팅하는 이 액티브형 자금이냐? 섹터라면 이제 삼성전자를 좋게 보는 거죠. 여러 가지 얘기지만 뭐 하여튼 캐리 트레이딩인지 논란은 많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제 우리나라의 지위가 다시 격상된 한미 미사일 지침 전면 개정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 높였고 그것이 또 중요한 이슈가 됐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저 한미 미사일 지침과 관련된 거는 좀 더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삼성전자 그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동훈 차장님?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삼성전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네. 못 가면은 안 된다라는 표현,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그제 장을 보면서 이제 뭐 좀 이제 좀 마지막 좀 어떤 맞춰지지 않았던 퍼즐이 하나가 맞춰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어제 들었고요, 사실은. 네. 뭐 이게 외국인이 일단 저는 베팅을 했다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어요. 이게 일단 어떤 방아쇠 역할을 했던 부분은 역시 인텔 이슈가 저는 좀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대만에선 TSMC 네, 아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다음 시간까지 연결되는 주제가 앞에서 김영민 매니저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게 참 공교롭게도 제가 아까 옆에서 김영민 매니저 말씀 들으면서 김영민 매니저 뒤에 출연하시는 분들은 공통되게 그 얘기 하세요. 김영민 매니저가 다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해버려가지고 굉장히 공교로운 일인데 설거지하는 느낌이라고. 네. 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저는 이 부분이 어떤 하나의 방아쇠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인텔 이슈가 이제 그동안 좀 쪼고 있었던 속된편으로 쪼고 있었던 외국인들한테 약간 이제는 못 참겠다. 액티브한 섹터에 관련된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전 작용했다고 보고 있고 물론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환 이슈 앞에서 이제 환 관련된 베팅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달러 약세 기조가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 잡았어요.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원화가 같이 좀 이제 약하다는 게 조금 저는 원화가 지금 완전히 강세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오히려 종가 무렵에는 다시 낙폭이 됐고 오늘 여기환율 아침에 2원 정도 올랐으니까 원화는 뭐 큰 이슈는 아닌데 사실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달러 기조가 약세로 돌아섰다는 부분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부분은 역시 앞에서 이제 김현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겹치는데 5G 관련된 이슈가 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는 사실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출장을 다니면서 이제 뭐 설명회를 할 자리가 몇 번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공통적으로 주제를 삼은 게 이거거든요. 사실은 하반기 5G를 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고 가장 큰 이유를 꼽은 게 이겁니다, 사실은. 삼성전자의 어떤 통신 장비 투자에 대한, 통신 장비 분야에 대한, 지금은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가 뭐 어떤 대표가 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삼성전자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통신 장비가 반도체 버금갈 정도의 어떤 이 정도의 위상을 가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화웨이의 배제라는 부분이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이제 물러나고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 되면 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별로 좋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좀 더 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지능적으로 이제는 중국을 좀 더 괴롭히는 중국을 수세에 모는 이런 걸로 이제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어떤 기조가 될 것이고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뭐 5만 원대 중반 이게 이제 굉장히 강한 저항선 역할을 했거든요.
5만 5천 원 정도가. 근데 이제는 어제 이제 이 부분을 돌파했고, 물론 단기적으로 조금 뭐 시장에 따라서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는 이것이 하나의 지지선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앞으로. 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안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물론 이거는 참 굉장히 당분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하나의 시장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퍼즐이 좀 맞춰지고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시체 말로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 각도 속에서 우리는 항상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랬잖아요. 근데 발상을 뒤집어 보면은 이쪽에도 얻고 저쪽에도 얻고 이제는 그럴 단계가 됐다. 우리의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미국한테 얻을 게 있으면 이제 중국한테 또 얻을 것도 있을 거고. 자, 문제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시청하시는 분들의 원초적인 질문은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사야 됩니까? 저는 이제 관점에 따라서 사실 뭐 충분히 매수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걸 뭐 삼성전자를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하시려고 하는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사고 나서 뭐 몇 프로 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차장님께서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저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제를 기점으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한 단계 레버립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5만 5천 원대가 정말 이제 상당히 강력한 매물대였고 이게 이제 동학 개미 운동 때 5만 원대 아래에서 그리고 4만 원대 구간 아래에서도 매수를 하셨던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이제 좀 지쳐가지고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매물을 어저께 상당히 이제 강력한 거래를 좀 붙이면서 뚫어 올렸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저는 뭐 한 5만 5천 원대가 하단 이제 지지 구간의 역할을 좀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중장기적으로 전망을 좀 해보면 사실 뭐 6만 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7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좀 하거든요. 대만의 TSMC와 우리 삼성전자의 주가를 또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TSMC와 삼성전자의 가격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변화들은 저는 반도체 시장 자체적인 변화일 수도 있지만 5G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통신 속도가 빨라짐으로 인해서 반도체 사양 자체도 혁신적으로 좀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텔이 지금 주가가 폭락을 하고 대만의 TSMC라든지 AMD의 주가가 거꾸로 급등을 하는 거는 이 기술 격차에서 이제 인텔이 적고 살아남은 이제 초격차 전략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는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5G 통신 환경에서는 DDR4가 필요 없다는 거죠. DDR5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이 DDR5의 생산 수율을 더 급격하게 늘리기 위해서는 5나노급 EUV 공정까지도 기술이 이제 완성이 좀 돼야 된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면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와 TSMC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지금 이만큼 벌어져 있는 이유는 저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기술 주권과 관련된 너무 좀 거창한 얘기가 좀 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말 그대로 설계와 생산을 다 할 수 있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근데 TSMC는 지금 오로지 생산만 하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텔이라든지 애플과 같은 이런 최대 고객들이 누구한테 이제 발주를 좀 넘길까라는 걸 생각해봤을 때 삼성전자 약간은 좀 꺼려지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설계와 관련된 자산이 엄청난 이제 지적 재산권인데 이걸 삼성전자에 이제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격차가 조금 벌어지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저는 삼성전자가 충분히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사실상 이제 가격 측면에서 이제 생산의 어떤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기술력으로 이걸 분명히 좀 극복을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TSMC와의 격차 충분히 좁힐 수 있다는 관점이거든요. 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주가 어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장 매수를 하기는 좀 부담스럽더라도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아주 중장기적인 전망을 놓고 보면 7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매수를 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이 좀 애매한데요. 좀 분할 매수하면서 얼마든지 매수해도 좋다. 약간 한 발 물러서면서 오늘 너무 제가 이제 종용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동훈 차장님께 똑같은 질문을 드리면 어떨까요? 잠깐 물론 이제 삼성전자만 너무 다르면 좀 무거우니까. 뭐 저는 같은 질문이라면은 저도 같은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삼성전자는 어쨌든 간에 시장의 영향을 받는 종목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개별 종목처럼 시장과 상관없이 뭐 상한가 치고 이런 종목은 아니란 얘기죠. 만약에 지수가 만약에 조금 어떤 이슈 때문에 밀리고 한다면은 삼성전자는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영향은 받을 수 있겠지만은
어차피 삼성전자를 뭐 단타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지금 이제 어제 한 5%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가격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네. 뭐 밀릴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저는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이제는 그런 때가 됐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저항선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네. 그렇다면은 이제는 조금 부담 없이 조금은 이제 사도 되는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두 싶습니다. 분의 표현이 애매한데 사긴 사야겠는데 뭐 이렇게 좀 화끈한 표현으로 이제 물려도 사야죠. 이거는 잘 안 나오시는군요, 두 분 다. 왜냐면 저도 이제 사실 삼성전자 강력 매수 의견을 좀 드리지만 앵커가 더 이러고 그죠, 이거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실적 발표할 때 그때 7월 7일이었나요? 네. 그때 막 개파락을 그냥 막 갭 상승을 했다가 장대 한봉을 맞아버렸잖아요. 네. 약간 이제 그런 경우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드라마가. 괜히 또 이게 다른 종목 사가지고 물렸을 때의 충격보다 삼성전자 매수해가지고 물리면 이게 충격이 상당히 크거든요. 내가 아무리 주식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사서 주식을 물려도 이러면은 정말 이제 이 내상이 좀 크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가 너무 많이 하면 그런 지루하니까 부분들 좀 감안해서. 삼성전자를 네. 줄기로 해서 그러면 밑으로 조금 내려와 보면은 자, 삼성전기도 등장하고 오늘 기업이 좀 있어요. 네. 삼성전기, LG화학도 오늘 이슈가 발생했죠. 그리고 또 좀 더 내려가면은 다음 주에 이제 모바일 신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장비 쪽,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삼성전기, LG화학, MC넥스, 그다음에 이제 소재 쪽으로 가면 DNF 같은 점점 내려갑니다만 이렇게 줄기를 쳐보는 건 어떨까? 삼성전기, MLCC 지금 공장 가동률이 90%에 달한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MLCC 관련해서 두 분 다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요 삼성전기와 LG화학 이렇게 쭉쭉 한번 내려가 볼까요? 네. 삼성전기 저는 뭐 상당히 좀 좋게 보고요. 제가 네.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도 또 해드렸고 주가도 지금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16만 원 저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요 중에서 이제 또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MC넥스라는 종목이에요. 네, 계속 네. 이제 좀 강조는 해드리는데 결국 이게 5G 그리고 반도체의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이제 4차 산업의 시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19라는 이 심각한 어떤 인류 전체적으로 지금 심각한 좀 위기에 봉착을 해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어찌 보면 나중에 우리가 되짚어 봤을 때는 4차 산업에 분명히 촉매 역할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5G에 대한 투자도 더 빨라질 수밖에 없고 왜 5G 투자가 빨라질 수밖에 없냐면 자꾸 이제 언택트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면 통신과 관련된 수요가 정말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투자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자율주행 지금 전기차라든지 뭐 수소차 얘기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뭐 현대기아차에서도 얘기를 하고 유럽의 뭐 완성차 기업들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2035년이 되면 내연기관차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10년 이후의 일이긴 하지만 그게 정말 우리에게 체감적으로 지금 빨리 다가오고 있는 이유가 정말 요즘에 뭐 전기차 테슬라, 뭐 모델 3, 모델 S 길에서 제법 많이 보이거든요. 실제로 많이 전기차가 좀 보급이 되고 있고. 근데 이 전기차와 수소차가 정말 이제 미래차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자율주행에 거의 준하는 3, 4단계 정도의 이제 자율주행 기능이 다 탑재가 된 차량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미래차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어제 AR, VR 이슈도 아마 이 카메라 모듈하고도 또 연관성이 매우 네. 높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MC넥스는 단순히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도 뭐 어쨌든 이제 고화소의 카메라 모듈을 잘 만드는 기업으로 이미 삼성전자에 상당히 많은 물량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거기에 플러스 우리 또 현대기아차가 거의 독점적으로 MC넥스의 차량용 카메라 모듈을 또 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결국은 제가 이제 좋아하는 스타일이 오늘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스타일이에요.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을 정말 좋게 보지만 정작 이제 제가 지금 당장 삼성전자를 사지는 않는다. 앞서 제가 매수를 권해드렸긴 했지만 저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KMW라든지 MC넥스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삼성전자보다는 더 훨씬 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좀 좋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어쨌든 또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또 그런 종목들을 또 찾아내야 되는 게 또 숙명이기 때문에 MC넥스 저는 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오늘 DNF가 약간 눈에 더 들어오긴 하는데 뭐 그냥 저의 생각이고 이동국 차장님께서는
저런 류의 기업들 말고 조중에 또 뭐 하나 포착되는 거를 추가하시든지 아니면은 다른 기업을 조금 보시든지. 지난주에 삼성전기는 저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LG화학이 사실 굉장히 좋아 보여요. 사실 이제 LG화학은 최근에 일단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60만 원 이상이 잘 안 나왔었는데 이제 65만 원까지 목표가가 올라간다는 측면. 뭐 이게 목표가라는 게 뭐 이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는 LG화학도 사실 LG화학을 이렇게 목표가를 올리는 이유는 단순하거든요. 지금 글로벌 2차전지 밸류체인에서 어떻게 보면 LG화학은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게 그동안 뭐 대형 전지 분야에서 적자가 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LG화학이 사실 어떻게 보면 대접을 잘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좀 한 적이 있어요. LG화학을 화학이라는 거 좀 빼고 다른 걸로 이름을 좀 바꿔보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사실 이게 요새 최근에 보면 사실 LG화학은 이차전지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떤 트렌드라든가 어떤 회사의 주력 사업인데 이제 좀 약간 옛날식의 LG화학이라는 그런 이제 타이틀을 달고 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가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른 자리에서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LG화학은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가격대에서 최근에 이제 뭐 조명을 받고 있고 주가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올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은 뭐 향후에 어떤 2차전지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또 LG화학이 가지는 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비교한다면은 상당히 저는 좀 더 여기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충분하다. 그래서 LG화학을 저는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LG화학 뭐 고루고루 다 해봤는데 뭐 너무 큰 기업들이야. 저 비싼 기업을 어떻게 사? 조금 작은 기업들, 뭐 오늘 테마를 탈 수 있는 것들, 뭐 어제 AR, VR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사실 원하실 수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김현 매니저는 또 시간이 되셨으니까 마무리 말씀하시죠. 네, 저는 오늘 또 오후 4시에 우리 엠베인골드 홈페이지에서 무료 공개 방송 또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네. 실제로 이제 오늘 시장이 정말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제 뭐 1조 3천억, 뭐 6년 10개월 만에 뭐 외국인들이 사상 최대 규모로 매수를 좀 했다라고 하는데 미국장의 어떤 굴곡과 상관없이 우리 시장에서 또다시 이제 순매수를 좀 해준다면 이게 이제 기조적으로 좀 이어질 거다라는 확신을 좀 가져볼 수가 있겠죠. 오늘 시장 잘 대응하시고 저는 오후 4시에 오늘 시장 복귀 또 해드리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또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